황진구가 내 친형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복수는 대체 뭐라는 거야? 구지석과 황진구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배후에 윤성호의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짙게 드리워진 저녁 공기가 회사 건물 유리창에 스며드는 가운데 황진구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아 해성 투어 관련 문서를 샅샅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동향 자료부터 과거 재무제표, 부동산 매각 이력까지 정독하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서류 사이에서 눈길을 끄는 기사 스크랩을 발견한 황진구는 잠시 멈춰 고개를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석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회사를 뒤흔드는 거지? 단순히 이익만 노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사망이랑 신여진 회장의 기업 사냥이 얽혀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황진구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거의 다 꺼진 사무실 불빛 아래서 황진구의 얼굴에는 날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예전부터 구지석이 수상쩍다고 느꼈지만 이번 해성 투어 매각 시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몇 시간 뒤 황진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내 아카이브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문서가 빼곡히 꽂힌 서가에서 구지석 부모의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인터넷 기사나 사내 문건에 유의미한 내용이 보이지 않자 직접 수소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어있는 복도를 걷던 중 마침 구지석과 마주칠 뻔했지만 회의실로 들어가는 구지석을 보고는 몸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황진구는 손에 든 메모를 꼭 쥐고 구지석이 사라지는 발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석이 진짜 뭐가 있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건가? 여기서 멈출 순 없지, 끝까지 파고들어야겠다. 황진구는 의혹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구지석 부모의 사망과 신여진 회장의 기업 사냥이 맞물려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구지석이 쌓아온 원한은 상상 이상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구지석이 모든 걸 뒤집으려는 근본적인 동기도 이해될 것 같았고, 그래야만 구지석을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황진구는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오래되고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뽑아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인쇄물을 펼쳐보며 언젠가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해. 의심은 시작됐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기분이네. 황진구는 마음속에서 고동치는 의혹을 아는 채 답답함을 삼키며 자료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평선을 스치는 시각, 구지석이 기다리는 사무실의 데니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문을 들어서며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이사들 동향 정리해봤습니다. 해성 투어 매각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 이상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진구 사장이 본부장님 과거를 조사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지석은 얼굴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겨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서류와 데니를 번갈아 보며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진구가 뭘 알아낼 수 있을까? 뭘 파헤치려 해도 쉽지 않을 텐데 괜히 귀찮아지면 곤란하지. 구지석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데니가 가져온 서류에는 각 이사들의 성향과 투자 지분 상황, 그리고 향후 표결 예상까지 세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한 장씩 넘겨볼 때마다 해성 투어 매각 작업을 좀 더 서둘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데니가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부장님, 과거에 관한 건 정말 아무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황진구 사장 쪽이 다른 경로로 뭔가를 알아내면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구지석은 입술 끝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본부장 자리에 오르기 전 여러 가지로 비밀스러운 사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 드러나는 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한동안 고민 어린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각에 반대하는 이사진들부터 흔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 황진구가 뭘 들춰낸다 해도 대단한 걸 잡아낼 수는 없을 거야.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니 내부 보안도 강화하고. 데니는 알겠다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이사별 설득 전략과 보안 강화 방안을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지석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건 이 매각 작업뿐이지. 더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 구지석의 낮은 음성이 저녁 공기를 타고 사무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히 회사 이익 극대화만은 아니라고 데니도 짐작했습니다. 구지석은 황진구의 움직임이 거슬리면서도 이 매각이 자신의 과거와 얽힌 복수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늦은 오후 구지석은 윤성호가 머무는 별장을 찾았습니다. 정갈하게 손질된 정원과 웅장한 건물이 어우러진 이곳에 발을 들이자 구지석은 묘한 긴장 속에서 응접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윤성호가 나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빛 한편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왔구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구지석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단정한 말투로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신 회장에게 복수하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부모님 죽음이 신 회장 기업 사냥 때문이라는 말씀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게 전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성호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차분하면서도 친근한 목소리로 대답을 건넸습니다. 지석아, 네 부모님이 겪은 고통은 신 회장의 횡포에서 비롯된 게 분명하다고 난 믿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해. 너도 알다시피 신 회장이 어떤 식으로 회사를 집어삼키는지는 이미 충분히 봐왔잖아. 구지석은 그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흔들렸지만 무언가 감춰진 부분이 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성호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온화한 표정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는 게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서두르지 말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만 집중해라. 그게 확실하다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구지석은 단정한 말투 속에 혼란을 감추지 못한 채 살짝 시선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제 부모님 죽음이 정말 신 회장 쪽에만 책임이 있는 건지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허황되진 않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의심이 남습니다. 에메랄드빛 샹들리에 아래서 두 사람의 대화는 한동안 더 이어졌습니다. 윤성호가 말하는 복수의 당위성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한 걸음씩 신중히 움직이려는 윤성호의 태도가 구지석에게는 의아했습니다. 윤성호가 애써 다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복수하겠습니다. 신 회장에게 제가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단, 황진구 사장님이 무슨 짓을 하든 막지 못하도록 지금보다 훨씬 치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지석이 단정한 목소리로 결의를 밝히자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지석아. 내 말 믿고 가면 돼. 지금은 그 복수만이 네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될 테니까. 그 순간 구지석은 윤성호가 숨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직감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윤성호가 지닌 진정한 속셈을 알 수는 없었지만 구지석에겐 복수라는 목표가 유일한 동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둑해진 사무실 안,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황진구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훑어보면서 놀람을 감추려 애쓰듯 애써 차분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구지석 부모와 관련된 자료를 대조하던 황진구는 기이한 기록을 발견하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구지석이 입양된 아이라는 기록이 있네. 설마. 황진구는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구지석이 해성 투어 매각을 추진하는 저희가 단순 복수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황진구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문을 열어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흠칫 놀라긴 했으나 황진구는 곧 구지석에게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혹여 믿지 않더라도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구지석이 있는 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황진구는 호흡을 가라앉히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구지석을 경계시키지 않도록 되도록 차분한 존댓말로 전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구지석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구지석은 무언가를 재빨리 정리한 뒤 문을 열어봤습니다. 눈빛에는 낯선 불신이 어른거렸습니다. 황진구 사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아, 이제 사장님이 아니신가? 황진구는 놀라움을 숨기려 애쓰며 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구지석 씨 부모님 관련 서류를 살펴보다가 구지석 씨가 입양된 아이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잃어버린 동생일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말이 끊기고 사무실에는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구지석은 황진구의 말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걸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마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황진구는 내심 가슴이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DNA 검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구지석은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동요가 이는 듯했지만 황진구를 경계하는 태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날 흔들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계속 조사라도 한 겁니까? 황진구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더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구지석 씨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알 수 없지만 먼저 진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섣불리 외부에 알릴 생각 없습니다. 이건 구지석 씨 몫이라고 생각해서요. 구지석은 그대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뒤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구지석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구지석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데니를 불러들였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커피잔은 이미 식어 차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황진구가 네가 내 동생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구지석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데니에게 내밀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양 기록에 대한 문서와 황진구가 제시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데니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도장과 기록이 정식으로 남아있는 이상 명백한 관공서 서류 같습니다. 위조나 변조의 흔적도 없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구지석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반항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렇다면 내 부모님도 내 삶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잖아. 복수를 계속할 명분조차 흔들리는 기분이야. 데니는 한 발 물러서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여부를 확실히 하려면 직접 DNA 검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본부장님께서 마음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지석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 이마를 감쌌습니다. 밤늦도록 달려온 복수의 열망이 한순간에 허탈감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회사 매각부터 부모님의 원수라는 이유로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이 그 복수 대상의 친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구지석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데니,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온 건지 모르겠어. 정말 사실이라면 내 복수는 대체 뭐가 되는 거지? 데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황진구가 직접 적은 듯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또 다른 선택의 기회. 그 문구를 확인한 구지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구지석은 다시금 윤성호가 머무는 별장을 찾았습니다. 옅은 안개가 깔린 별장 진입로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구지석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복합적인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성호는 차를 마시고 있다가 구지석을 보자마자 눈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황진구가 제 형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구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성호는 잔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만 구지석에게는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회장한테 복수하는 건 멈춰야겠지. 네가 정말 진구랑 가족이라면 모든 걸 뒤엎는 일이 쉽지 않을 거야. 구지석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턱을 괴고 억눌려 있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분명 부모님 복수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신 회장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고 그래서 해성 투어 매각까지 밀어붙여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헛된 거라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복수도 제 행동도 전부 허상이었다는 뜻인가요? 윤성호는 차분히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랑 원망은 오래 묵으면 결국 네 자신을 갉아먹어. 복수를 잠시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무조건 네가 정답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어.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생각해. 구지석은 윤성호 태도에서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신 회장에게 복수하라며 등을 떠밀던 것과 달리 이제는 너무 쉽게 멈추라고 조언한다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닌지요? 솔직히 이런 말을 들으니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성호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가벼운 어조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답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별장을 나서면서 구지석의 머릿속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윤성호가 정말 부모님 복수만을 바라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진구가 정말 형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혼동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복수의 길을 걸어오다 예상치 못한 급류에 휩쓸리게 된 기분 속에서 구지석은 이 고민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한 구석, 넓은 공간임에도 묘하게 폐쇄적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황진구는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서류를 정돈해놓고 구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지석이 들어서는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구지석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구지석 씨가 진실을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황진구는 조용하고 단정한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구지석은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제발 형, 운운하지 말아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겠죠. 구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길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에 대한 거부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슬픈 기색을 띠며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곧바로 DNA 검사표와 입양 서류를 건네자 구지석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부정하기 어려운 흔적이 있음을 직감했는지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황진구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운을 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했고 원하시면 추가 검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괴로우시겠지만 이걸 모른 채 지내시길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테이블을 세차게 내리치더니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 어려운 듯 경계와 불신이 섞인 눈빛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복수에 모든 걸 걸고 있을 때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어떤 기분이 될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황진구는 굳은 표정으로 구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구지석 씨가 저를 원망하셔도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더 숨기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지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마치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참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의 빛이 점차 어둑해지는 것 같았지만 둘 사이의 팽팽한 분위기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엔 지석에게 너무 버거웠고 서류에 적힌 증거들은 무시하기엔 너무 명확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황진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구지석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다가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건대 이 사실을 무조건 부정하지만은 말아주십시오. 구지석 씨가 어떤 결론에 이르시든 저는 그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구지석은 답을 하지 않고 얼굴을 숙인 채 깊은 호흡만 이어갔습니다. 황진구는 회의실 문을 조용히 닫으며 안에서 들려오는 구지석의 가쁜 숨소리에 발걸음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구지석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야근으로 불이 켜진 층은 몇 되지 않고 회사 건물 내부는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데니가 서류를 정리하러 들어왔다가 창가에 서 있는 구지석을 발견하고는 다가섰습니다. 본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요즘 계속 심각해 보이십니다. 구지석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창밖을 보다가 부드럽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믿기가 힘드네요. 혹시 형제가 맞을 수도 있다고들 하지만 내가 꿈꿔온 복수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허무할 것 같아.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가슴에 품었던 복수심이 뜻밖의 진실에 부딪혀 균열이 가는 순간을 맛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데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지석의 어깨 너머를 살폈습니다. 본부장님이 지나온 시간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잘 알지요. 하지만 정말 진구와 가족일 수도 있다면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지석은 고개를 돌려 데니를 바라봤습니다. 데니의 말이 결코 단순한 충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에만 몰두해온 구지석의 곁에서 데니는 오랫동안 일하며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동료이자 조력자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구지석은 마지못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네요. 사실을 받아들이면 제가 너무 무책임해지는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걸 끝없이 망가뜨릴 것 같습니다. 데니는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십시오라며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구지석을 비췄지만 구지석 가슴 안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복수가 허망해지는 순간 남는 것은 흔들리는 정체성과 미련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가방에 정리해 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데니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그 말이 맴도는 가운데 구지석은 흔들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첫 회의가 끝나고 임시 사무실로 옮겨간 황진구는 혼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지석이 들어오고 차가운 기운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구지석 씨, 오늘은 조금 일찍 뵙습니다. 혹시 마음 정리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황진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구지석은 바로 앞까지 다가와 탁자에 손을 짚은 채 맹렬한 거부감이 서린 눈빛으로 말을 골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황진구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구지석 씨가 원하시는 만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지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황진구가 내민 서류와 증거들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황진구 사장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복수라는 게 제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한과 상처가 결국 사장님께 향해야 할 게 아니었다니 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진구는 자리에 앉은 채 구지석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구지석 씨가 가졌던 원한과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비밀에 가려져 있던 가족 관계라면 그걸 부정만 하면서 지나갈 순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구지석은 충돌하는 감정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확실히 황진구를 믿겠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증거를 무작정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복수를 이어간다면
스스로가 더 큰 허무함에 빠질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무는 구지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문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으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 내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짧은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서는 구지석의 뒷모습을 보며 황진구는 묘한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모두가 상처를 품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오후 구지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성호를 찾아갔습니다. 별장 정원의 만개한 꽃들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갔지만 구지석 마음은 조금도 상쾌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윤성호는 다과를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곧장 자리에 앉아 초조한 손놀림으로 종이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수의 이유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황진구가 제 형일 수도 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요. 윤성호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많이 놀랐겠구나.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 선택은 네 몫이야. 복수를 계속할지 아니면 멈출지 어떤 길을 택해도 네가 가장 중요하단다. 구지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지만 갑작스러운 사실들에 부딪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복수를 위해 준비해왔는데 만약 황진구가 정말 형이라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도 신여진 회장님에게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윤성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구지석이 내려놓은 종이컵을 바라봤습니다. 그 마음이 복잡한 거 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돼. 굳이 무리해서 복수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보면 좋겠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네 삶이니까.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윤성호는 살짝 시선을 돌려 책상 위에 놓인 문서봉투를 가렸지만 구지석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이 닫힌 뒤 윤성호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조작된 입양 자료 사본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한번 훑어본 뒤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지석이가 복수를 멈춘다면 이 사실이 진짜든 가짜든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 윤성호의 음성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인테리어 장식에 비친 윤성호의 얼굴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구지석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다면 이 모든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도 무의미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낮의 햇빛이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바쁘게 전화를 마무리하던 중 구지석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 구지석이 들어서자 황진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지석 씨. 예상보다 일찍 뵙게 되네요. 혹시 마음 정리에 조금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구지석은 이전보다는 차분해진 눈빛으로 다가와 탁자에 손을 짚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사실이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셨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생각이 많습니다. 황진구는 자리에 앉아 구지석에게도 앉으라고 권한 뒤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는 거짓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복수만이 구지석 씨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 저와 형제 관계가 맞다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상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신여진 회장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끼리 다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지석은 손가락을 가만히 꼬며 불안정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복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기에 지금에서야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해야 할 문제군요. 만약 이게 조작이라면 괜히 사장님을 적으로 알았던 거고 그렇다면 부모님 복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전히 어렵습니다. 황진구는 짧은 한숨을 쉬고 진지한 표정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구지석 씨가 직접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단지 구지석 씨가 이 일로 더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밖에는 맑은 햇살이 쏟아졌지만 사무실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황진구의 태도가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인생이 뒤바뀔 가능성에 구지석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단정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결국 구지석 씨가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구지석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한 채 뒤돌아 나왔습니다. 대화는 그 시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구지석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복사물과 정리되지 않은 문서가 책상 위를 뒤덮고 있었고 구지석은 손끝으로 파일을 톡톡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니가 노크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본부장님께 전해드릴 서류가 남아서 가져왔습니다. 구지석은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데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데니, 만약 이 모든 게 조작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혹은 만에 하나 이게 진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이유 없이 형을 괴롭혀온 셈이지 않습니까? 데니는 약간 놀란 기색이었지만 지석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진짜라면 복수를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지석은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섰습니다. 컵 안에 남아있던 차가 덜컹 흔들렸습니다. 복수의 대상이라 여겼는데 그게 하필 형일 수도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한쪽은 복수를 이어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길입니다. 데니는 지석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와 상실감을 감지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복수에만 매달려온 구지석에게 이 갑작스러운 사실이 큰 충격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본부장님께서 결단하시겠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주변 사람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니가 하는 말이 들리기는 했지만 쉽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갈림길에 선 구지석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수와 가족, 원망과 용서가 뒤섞인 채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구지석은 밤을 새워 고민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황진구는 회장실 겸 임시 사무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윤성호가 서류를 들고 우아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미간을 찌푸린 채 결심한 듯 윤성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구지석 씨가 복수를 멈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모든 게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윤성호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봉투를 힐끗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이렇게 애써왔으니 나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황진구는 윤성호가 지나치게 태연한 듯 보여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그의 시선이 책상 위 봉투로 향했습니다. 봉투 밖으로 살짝 보이는 문서 제목에 조작된 증거 자료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구지석 씨 입양 기록이 조작된 건가요? 윤성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부드러운 표정과 함께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가끔은 작은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지석 씨가 복수를 멈출 수 있다면 사실이 아니라 해도 괜찮겠죠. 지금 상황에선 더 큰 상처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진구는 윤성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당장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지석이 진짜 동생일 수도 있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구지석 씨가 잘못된 사실을 믿고 복수를 멈춘다면 그건 또 다른 피해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성호는 낮은 목소리로 서류를 봉투 안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서로를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괜한 분란을 키우느니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황진구는 노려보는 시선으로 윤성호에게 다가갔지만 윤성호는 여전히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던 황진구는 문가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어지럽게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윤성호가 숨기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 조작된 자료가 어디까지 파장을 일으킬지 불안과 의심이 커졌습니다. 모든 갈등이 끝나는 듯 싶었지만 새로운 반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황진구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